안녕하세요. 내연애 상담해주는 남자 내연남 바닐라 로맨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 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별을 수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그분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바로님, 이별을 수용하라라는 말이 결국 상대가 나를 좋아했으면 하는 욕심을 버려라, 좋아하는 마음을 버려라, 뭐 이런 말인가요? 아무래도 다시 유혹하라라는 책 제목 때문에 헷갈리는 것 같은데, 유혹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도를 가지고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행위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치 이별을 수용하고 친구가 된 다음, 그 다음에 꼬셔라, 뭐 이런 이야기로 오해되기가 매우 쉬운 것 같은데, 그걸 의도하신 건가요? 어쨌든 진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행동해야 역설적으로 연인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뭐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또 풀어볼게요. 앞서 말했지만 제가 재회를 하려면 제일 먼저 이별을 수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자꾸만 내려놓으라는 거냐, 포기하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제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앞으로는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별을 수용하라고 말을 하는 건 포기하고 뭐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죽음의 5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인 수용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5단계라는 건 어떤 사람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죽음을 수용하기까지의 5단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부정의 단계인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니 그게 말이 돼? 그럴 리가 없어, 이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부정하는 단계고, 두 번째는 분노의 단계인데, 이 분노의 단계에서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이 상황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타협의 단계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타협을 통해서 상황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 우울의 단계에 들어가면 어떤 방법으로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걸 느끼고 너무 우울해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수용의 단계에 도달해서야 그제서야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별에 적용해 보면 대개는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나서 상대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다라고 처음엔 부정했다가 상대가 완고한 모습을 보이면 뭔가 내가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들면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한테 분노를 표출하게 되죠. 그리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갑자기 그제서야 친구로 지내자, 시간을 달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라는 식으로 타협을 시도하다가 그것도 통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야, 뭐 이러면서 깊은 우울에 빠지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결국 제대로 이별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별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이별을 수용하라는 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쓸데없이 죽음의 5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나나 상대방이나 감정적으로 지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최대한 빨리 수용을 해서 서로 남는 에너지로 현재의 상황에 맞는 관계를 한번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봐요. K양이 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고 말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거짓말, 우리가 헤어질 리가 없잖아, 너 나 배신하는 거야? 이 나쁜 년아, 내가 잘할게, 내가 고치면 되잖아, 이젠 정말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하고 지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서로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수용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네가 헤어지자는데 뭐 어떡해, 난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 네 마음이 그렇다는데 뭐 그래도 내가 가끔 연락하면 그거는 받아줘, 뭐 이런 식으로 가볍고 밝게 제안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별을 말한 상대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또 불필요하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K양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보다 편하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재회와 관련된 제 첫 번째 책의 제목이 다시 유혹하라 맞아요. 근데 제가 다시 유혹하라 라고 책 제목을 지은 건 다시 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유혹하라에서 다시는 이별했다고 상대와의 모든 관계가 끝난 건 아니니까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뭐든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혹하라는 유혹의 기술로 상대를 꼬셔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유혹이라는 말의 어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혹을 한다는 게 뭔가 불안해요? 아니면 막 지나치게 진지하고 무거워요?
뭔가 살짝 농염하면서도 뭔가 그래? 내가 너 한번 뭐 꼬시지 뭐. 뭐 이런 식으로 가벼우면서도 시크하잖아요. 결국 제가 책 제목을 다시오카라 라고 지은 건 그 의미를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야, 헤어진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우울해하고 있어. 헤어졌다고 다 끝난 거 아니야. 야, 한 번 눈 맞았는데 두 번은 안 되겠냐? 일단은 한번 해봐 좀.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많은 분들이 제가 이별을 수용하라라고 말을 하면 뭘 자꾸 내려놓냐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현재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아니, 내려놓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상대가 헤어지자고 말을 했는데 내가 안 내려놓으면 그러면 안 헤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죽음의 5단계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상대가 헤어지자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고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해한다고 상대가 달라지겠어요? 달라질 건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K양이 삼성 공채에 응시를 했는데 결국 아쉽게 떨어졌어. 그러면 K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야, 내가 그럴 리 없어 하면서 탈락을 부정하고, 삼성 이 새끼들 뭔데 날 떨어뜨려? 이러면서 분노하고, 삼성 인사처에 전화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다 할게요 이러면서 타협을 하고, 아, 난 평생 삼성은 못 들어갈 거야 이러면서 평생 우울해 할 거예요? 그럴 땐 그냥 친구들 불러서 술 진탕 마시고 다음날부터 맑은 정신으로 상황을 수용한 다음 공채를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거잖아요. 물론 삼성이 아닌 다른 기업의 공채에 지원해도 괜찮고요. 내려놓으라는 것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한 다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죠. 이별 통보를 받았다면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나 상대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곧장 수용의 단계로 가서 4단계를 거치는 데 쓸 시간과 에너지를 상대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줄 요약으로 끝낼게요. 첫 번째, 이별을 수용하라는 건 포기나 내려놓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오카라라는 말은 쓸데없이 절망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가볍고 뭐 시크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쓸데없이 분노, 타협, 우울 이런 4단계를 거쳐가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곧장 수용의 단계로 들어가서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상대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써보라는 거예요. 부디 이번에는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K양, 힘내요.